피플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쓰레기통을 만들고 있는 슈퍼빈의 선장 김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쓰레기통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쓰레기의 자원화에 동참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쓰레기통 네프론. 스타트업 슈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폐기물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 쓰레기를 포인트로 환급받아 현금처럼 사용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주 피플엠에서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넘어 하나의 새로운 재활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슈퍼빈의 김정빈 CEO를 만나본다. 저희 회사는 2015년 6월에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으로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슈퍼빈은 공공기술 사업화라는 회사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R&D 자산을 이용해서 그거를 사회 문제를 풀고 그걸로 이제 기업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스타트업들이고요. 저희는 2015년 6월에 창업한 이후에 그해 겨울에 카이스트에서 만든 휴보 로봇의 인공지능을 받아서 쓰레기통이 폐기물을 학습하고 사람처럼 판단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면서 지금 저희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커서 창업 아이템을 이렇게 잡았다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고요.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를 보면 폐기물에 대한 어떤 수거 그리고 이걸 자원화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는 이제 기계화되어 있고 인프라화되어 있습니다. 저희처럼 사람들이 이제 일일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설비가 이제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아이템을 보게 됐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단순히 이제 쓰레기통을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물건을 팔아서 가치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최근과 같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화두도 나오고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작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현재 사업까지 오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이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학습된 패턴으로 무언가를 선별하거나 인식하고 선별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팔릴 수 있는 쓰레기, 즉 돈이 되는 쓰레기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저희 인공지능이 그거를 학습하고 많은 쓰레기들 중에 가치가 있는 쓰레기를 다른 쓰레기랑 섞이지 않도록 선별할 수 있도록 작업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모여진 쓰레기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거기서 확보된 수익을 저희 네프론 사용자들에게 대부분 다 보상을 해는 쪽으로 재원을 쓰고 있습니다. 슈박스의 이름의 SUP는 이제 저희 슈퍼빈의 SUP를 가져온 거고요. 그 박스는 컨테이너,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팩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박스. 그래서 슈박스가 된 건데, 발음을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표기가 이제 조금 자연 친화적인 슈박스가 된 거고요. 실제로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구상을 한 목적은, 지금 저희 슈퍼빈이 제공하는 네프론 같은 인공지능 쓰레기통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즉, 익숙하지 않은 굉장히 이질적인 경험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가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됐는데, 사람들에게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 궁극에 가서는 재활용이나 쓰레기 또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문화를 지향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브랜딩 회사나 다른 작가님들이랑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저희가 슈박스를 통해서 네프론을 세상에 알리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은 헤비 유저세요. 저희가 지금 구매에다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날은 한 분 할머님이 하루에 6,000원을 보상받을 만큼의 캔과 페트를 넣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상이 실질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헤비 유저들이 유입되는 현상이 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분들 중에 약간 사회적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은 과천서부터 저희들이 관찰하게 된 건데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지는 수익이 마치 내 자식한테 받는 용돈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얼마 전에 다른 일간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맙다고 한라봉을 네프론 안에다 놓고 가신 할머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층에서는 소명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분리수거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분리수거는 열심히 했지만 그게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쓰레기를 버리는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저희 네프론을 썼을 경우에 진짜로 그게 재활용이 되고 그게 가치화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소명감을 갖고 불편해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온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놀이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천이나 대공원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이 기계로 놀기 위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페트나 캔을 기꺼이 손을 넣어서 주워서 갖고 오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갖고 친구들이랑 놀이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활용이 문화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어린아이들은 또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세대별로 느끼는 서로 다른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자체들이 바라볼 때 현재 분리수거나 쓰레기에 소요되고 있는 예산들이 이런 가치로도 전환돼서 사용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느끼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이 정도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아마 창업 쉽게 못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일 힘든 거는 세상이 갖고 있는 편견. 그러니까 창업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일 거야. 그리고 이제 실패할 거야. 또는 이제 저희들이 이런 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종의 가설이잖아요. 이론으로 뭔가를 세상에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폄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힘들었어요. 실제로 얘가 이제 제가 어느 지자체에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러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그 담당하시는 분이 듣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볼펜 볼심을 모아서도 돈이 된다. 그런 거나 모으지 왜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잘 되고 있는 이런 데 와서 왜 귀찮게 하냐, 이런 표현을 들을 만큼 쉽지 않은 세상의 첫 편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편견을 지나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제품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금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그걸 하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팀워크, 이들을 이끌고자 하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반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반대는 없었던 것 같고,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게, 하나는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왜냐하면 그 제 전 직장이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의 CEO를 30대부터 했었고, 그런 경력이면 CEO의 커리어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수 회사의 CEO직 제안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인터뷰까지도 간 적도 적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CEO의 커리어를 버리고 이제 모든 걸 맨발에서 시작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게 첫 번째 시각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도전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이 이제 두 번째 이유랑 연결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 미래 시대는 기존의 시스템이나 기업 또는 공무원들이랑 공무원 같은 저희 기존의 시스템에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다음 세대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창업해보고 또는 그 실패를 사회가 수용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악셀레이팅 컴퍼니라는 창업한 회사들을 도와주고 투자도 해주고 이런 회사였거든요. 그거를 먼저 창업을 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CEO들을 좀 만났는데 그들이 이제 저한테 갖는 시각이 뭐 김정빈 대표는 하버드에서 공부한 것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CEO 하기 전에 큰 회사에서 CEO도 해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당신은 아직까지 스타트업을 해보지 않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 성공하지 못한 그대가 창업한 CEO들에게 주는 가치가 크지 않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명제였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창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문화와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저한테는 창업을 해서 이 세계를 스스로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 그 명제가 저한테 있었고 저는 이제 그래서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옛날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생각을 통 못해요. 그냥 이제 지금 터지고 있는 문제, 네프론이 막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 서비스의 어떤 니즈를 부합시키고자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깊이 생각은 못했는데 과거 처음 창업했을 때 욕심은 그거였어요. 큰 회사라기보다는 다른 스타트업들이 롤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제조 기반의 스타트업 그리고 그런 제조 기반의 스타트업이 다른 후배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무언가 유산을 줄 수 있는 문화적인 강점과 아까 얘기했던 규율, 우리가 생각하는 돈에 앞서는 가치를 정의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회사. 저는 그런 회사로 이제 후배 스타트업 미래 창업가들에게 보여지는 게 꿈인 것 같아요. 슈퍼빈을 통해서 당연히 이루고 싶은 게 있죠. 첫 번째는 제 스스로의 꿈보다는 2년 반 정도 창업을 해서 오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시간과 노력 또는 눈물과 땀을 쏟는 저희 동지들, 이제 크루라고 얘기하죠. 저희 임직원들이 원하는 꿈을 저는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이제 원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약속인 것 같고 그게 되고 나면 슈퍼빈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후배 스타트업들에게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꿈으로 돌아가는 거죠. 많은 스타트업 후배들에게 투자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한테 앞으로 부딪힐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조언해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저희 슈퍼빈이 어려운 여정을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여정을 떠났는데 저희들이 항상 초심을 지키면서 저희들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